사람들은 언제 산을 가장 많이 찾아갈까요? 대체로 가을 단풍철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봄에 많으며 여름에 다소 줄었다가 추운 겨울철이 가장 적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에 따라 다소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670만 명이었는데 월별로는 봄철인 5월이 7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풍철인 10월로 71만 명이었으며 8월에는 48만 명으로 줄었고 12월에 39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리산은 여름철인 8월이 4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풍철인 10월이 44만 명이었으며 겨울철인 12월과 1월, 2월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설악산은 단풍철인 10월에 4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달에는 대부분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도봉산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덜 찾는 편인 오봉과 우이암에 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단풍철이 한 달쯤 지난 시점이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한 달쯤 지나면 1년 중 산에게는 가장 한가한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산에 가도 볼만한 것이 별로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싱싱한 녹음이나 화려한 단풍은 볼 수 없어도 볼거리는 많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오봉과 우이암은 도봉산 지역의 맨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봉과 우이암에 올라가려면 남쪽에 있는 북한산 우이역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과 북쪽에 있는 송추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송추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10시쯤 새 친구와 함께 구파벌역에서 송추 가는 버스를 타고 30분쯤 지나 송추역 부근에서 내려 오봉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오봉까지는 거리가 4.3km인 오르막길인데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길도 험하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조금 더 지났을 때 우리는 해발 504m인 여성봉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봉은 바위 모양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화강암 표면이 전리를 따라 개울처럼 길게 풍화 침식된 형태로 지형학적으로는 그루브 지형이라고 부르며 그루브는 주로 바위 표면에 이끼가 붙어 자라면서 화학적 풍화를 일으키고 전리를 따라 빗물 등에 의한 침식 현상이 더해져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봉 꼭대기에는 화학적 물리적 풍화작용이 화강암에 미쳐 생긴 풍화혈 또는 나마라고 부르는 타원형 구멍도 있습니다. 여성봉에서 1.3km를 올라가면 해발 660m의 오봉이 나오는데 오봉에 대한 구경은 여성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성봉에서 올려다보는 오봉은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치는 멋진데 오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와 보이는 시각이 바뀌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 바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내에는 오봉의 산꼭대기 둥근 돌들을 지형학 용어로는 토르라는 지형이라며 생성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한 덩어리이던 화강암이 냉각 팽창하면서 표면에 전리가 생기고 직각을 이루며 교차하는 수평전리와 수직전리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나뉩니다. 나뉜 이 암석 조각들은 풍화되면서 둥글둥글하게 되고 조각이 풍화 침식될 때 생긴 주변의 흙이 지하수나 비에 씻겨 내려가면 둥근 핵석만 높은 곳에 남게 되는데 이것이 토르입니다. 오봉에서는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와
인수봉 그리고 입산 통제 중인 상장능선의 멋진 경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봉을 지나 남쪽으로 이동하여 의암으로 가다가 오봉의 남쪽 면을 보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멋진 경치입니다. 이곳에서는 중간에 계곡이 있어 오봉을 훨씬 높고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추에서 오봉까지만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바로 오봉에서 송추로 다시 내려가면 이 멋진 경치를 놓칠 수 있으므로 의암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오봉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들러야 오봉을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봉에서 김밥과 떡으로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두 번째 목적지인 의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봉으로부터 도봉산 자원봉 정상에서 오는 도봉준흥선과 만나는 오봉 삼거리까지 1.4km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길이며 오봉 삼거리에서 의암까지 가는 0.5km 또한 도봉준흥선으로 평범한 길이 이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니 오봉의 모습을 멀리서 다시 한번 보여주며 바로 가까이에 도봉산 정상인 자운봉과 만장봉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목적지인 의암에 도착했습니다. 의암이라는 이름은 봉우리의 모습이 소의 귀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봉문화대전에는 의암은 바위의 모습이 부처를 향해 기도하는 관음보살을 닮았다 하여 관음봉이라고도 하고 사모관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사모봉이라 부르기도 하며 도봉산에 분포하는 많은 바위들이 호랑이, 코끼리, 두꺼비, 코뿔소, 학 등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하고 관음봉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듯하다고 하여 불교에서는 의암을 관음성지라 여기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의암은 도봉산의 대표적인 암봉 가운데 하나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정상 쪽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워 암벽 등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 암벽 등반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암을 잘 구경하고 북한산 의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초겨울이라 내려오는 길은 낙엽이 길을 덮고 있는 다소 쓸쓸해 보일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오봉과 의암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행복한 기분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잎이 피어있을 때 같은 길을 다시 가게 된다면 이번과는 많이 다른 산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